결국 다음 달 7월 어떤 일정이 좀 굵직한 일정인가, IT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큼은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최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질 않고 있어요. (6월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할까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네. 이걸 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달이긴 한데, 자, 조만간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죠. 네. 자, 그렇다면은 7월에 좀 주식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 오를까? 맞아요. 그 타이밍 때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이거를 조금은 맞춰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주 매매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다음 달 7월 어떤 일정이 좀 굵직한 일정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7월뿐만 아니라 저는 하반기에 좀 되게 좋게 보았던 주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네. 조금이나마 해답을 좀 찾아보려면 결국에는 돈 버는 기업을 찾아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럼 돈을 벌려면 확정적으로 뭔가 딱 그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그 전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IT 쪽에 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4차 산업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이 상황에 굉장히 투자의 기회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투자 기회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IT 쪽을 계속 파고들었는데, 하반기 전망을 봤는데 IT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 코로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IT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큼은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뭐였냐면 폴더블이었어요. 폴더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폴더블 왜 이렇게 좋나 싶었는데, 야, 삼성이 작년 폴더블 출하량 대비해서 올해 폴더블 출하량을 2배 늘린다고 했어요. 심지어 내년에는 올해 대비 또 2배 늘린대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어서 폴더블에 진짜 그냥 승부수를 걸은 거잖아요. 근데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게 반응이 안 좋다면 전망이 별로 안 좋을 텐데, 바로 직전 3 시리즈 때 반응이 좋았잖아요. 사실 기대했던 거 이상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이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출하량을 좀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이 폴더블 이번 4 시리즈에 대한 출하량을 늘린다고 하네, 즉 스마트폰을 많이 만든다고 하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이 만들 건 알기 때문에 야,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는 투자해볼만 하겠다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이 과연 이번에 그 폴더블 시리즈 4를 언제 출시할 건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8월 한 중순쯤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8월 중순쯤에 발표를 한다면 만들기 위한 부품을 떼는 것은 그의 한두 달 전에 떼오겠네. 그러면은 6, 7월. 그러네요. 그죠? 6, 7월쯤 해서부터는 부품을 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품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6, 7월쯤에는 여러분들이 폴더블 관련 부품사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최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질 않고 있어요. 견조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던 것들이 시장이 살짝 반등만 해줘도 또 갑자기 급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많고 많은 부품 중에 뭘 보느냐, 기존에 없던 부품을 봐야 되죠. 폴더블만 들어가는 부품, 대표적인 게 힌지라고 있어요. 폴더블 폰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가 접히는데 네. 그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힌지라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장인지 외장인지가 있는데, 국내에 또 대표적으로 내장인지를 만드는 업체가 파인테크닉스가 있고, 외장인지를 만드는 업체가 KH 바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싶고, 그 외에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제가 그나마 좀 좋게 봤던 게, 저도 폴더블 폰을 저번 3 시리즈 때 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제가 갤럭시 노트 기종을 거의 3번 연속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또 회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게 필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노트 펜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에도 이게 탑재가 되면 저는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좀 기술력이 아직 안 되나 봐요. 어. 그래서 이 내장 탑재가 아직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 시리즈 때 만약에 이게 탑재가 된다면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좀 불확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탑재가 된다면 그 요거 관련된 기업이 인터플렉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전 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기대가 많이 꺾였는지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패스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힌지 기업만 좀 보고 있어요. 힌지 기업만 보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또 폴더블 시장이 또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 삼성이 되니까 다른 특히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으로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샤웨이, 뭐 샤오미, 화웨이, 그다음에 오포까지도 폴더블 폰을 만들려고 뛰어드는데 그럼 얘네도 부품을 떼야 돼요. 떼야 되는데 가장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게 그 힌지 부분이라서 국내 업체들한테도 한번 손을 뻗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 근데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중국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앞으로 애플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전망으로서는 내후년쯤에 이제 뛰어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쯤에는 한번 기대감을 붙지 않을까 싶어요. 이 외에도 사실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뭐 노트북도 접는다 그러고 태블릿도 접는다 그러고 뭐 다 접는데요. 아니 기존에는 접는 게 불편해서 우리가 계속 피고 다녔는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맨 처음에 폴더블 나왔었네요. 그니까요. 원래 이 스마트폰 시초가 거의 폴드폰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게 귀찮고 힘드니까 이제 계속 피고 다녔었는데 이걸 다시 또 접는다고. 유행인지.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디바이스를 접는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폴더블 시장이 앞으로 좀 성장성이 눈에 띈다. 그래서 당장에는 단기성으로 일정 좀 애매한다면은 그 삼성의 폴더블 4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요거 한 올해 이번 달 내지 다음 달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출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인한 기대감 하락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유효하고 명확하니까 그렇게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정에 맞춰서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차익 실현 나와서 주가 빠졌을 때 뭐 그때 들어간다든지 그쵸. 약간 좀 어차피 아이디어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유효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또 채널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약간 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다는 당연히 안 되고 이 중에서 몇 가지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런 뭐 차트폰 팁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또 멤버십도 알고 계시니까 놀랐는데 저희가 부자TV에서 멤버십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 핵심 강의에 최코치님은 이제 경제를 읽는 눈, 저는 이제 핵심 기초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무엇이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굳이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도 아니 뭐 사칙연산도 못 하는데 미적분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기초적인 개념이 없는데 이 기업의 재무제표도 내가 볼 지금 실력이 안 되는데 막 투자 고수가 저렇게 돈을 번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막 따라만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특히 초보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보조지표 뭐 써야 돼요? 뭐 검색기 뭐 써야 돼요? 그 선이 뭐예요? 맞아요. 자꾸 막 그 고수들의 약간 뭐랄까 템빨? 템빨 그잖아요. 적절함. 저희가 사실 학창 시절 때 운동 좋아하셨어요? 저도 되게 운동 좋아했었는데 꼭 운동 못하는 특징이 아니 기초 체력을 다 닦을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농구를 한다면 슈팅 연습, 드리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일단 비싼 신발부터 사고 있잖아요. 그게 이 농구 실력을 키워주진 않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주식 투자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선수가 이렇게 3점슛 막 열심히 쏘고 막 지금 마이클 조던 저렇게 덩크하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마이클 조던 신발 티를 막 사고 있는 거랑 똑같다. 당장에 드리블 연습, 슛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차트의 가장 기본부터 좀 보셔라. 가장 기본은 저는 추세, 그 다음에 지지저항,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요 세 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초보에서 중수 반열로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차트를 왜 보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사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매수 매도 타점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보기 위해 차트를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언제 살까? 언제 살까? 그래서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게 저는 추세라고 봐요. 추세란 뭐냐? 주가의 방향성이거든요. 주가가 추세가 3개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 아예 그냥 박스권에 잡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산다면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겠어요? 하락 추세인 종목을 사겠어요? 비추세, 추세가 없는 종목을 사겠어요? 저는 상승 추세 종목을 살 거거든요.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돈을 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하락 추세 지금 계속 하락 중인 애를 잡으려고 하세요. 지금 계속 박스권에 잡혀 있는 걸 잡으려고 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물론 그 안에서도 짧게 단타는 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잡은 종목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어디에서 잡혀야 되느냐? 쭉 2000정권에서 잡히는 게 좋을까요? 얘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바닥권에서 특히나 긴 시간 하락 추세를 경험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종목군 위주로 좀 보셔라.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주가가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르는 종목 사고 싶지 떨어지는 종목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추세라는 게 다 사람의 심리가 다 반영된 게 차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면 초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투심이 붙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부터는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이미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잡으세요. 저는 방송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어입이 벌어져 있다고 말을 해요. 악어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 이빨에 낀 뭔가를 잡아 보겠다고 손 넣는 순간 물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그러지 마시고 악어 입이 슬슬 벌어지려고 하는 타이밍을 공략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물린다는 표현이 정말 악어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잘못 넣었다가 물린다가 딱 적절한 비유네요, 진짜. 네. 거기서 나온 말 같습니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현재 좀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든 시장이라 여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여러 말씀을 이미 좀 주식적 인사이트로 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면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언제 올라올까? 근데 투자는요, 사실 그래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신 있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러한 투자적인 원칙, 철칙의 마인드 계속 담아가시면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결과를 보는 산유물이잖아요. 과정이 힘든 거 물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가 답을 해주는 것이니까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의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다양하게 뭐 달란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자TV와 같이 다양한 또 경제 유튜버들이 다양하게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인사이트 정보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로서 다양하게 쏙쏙 뽑아내셔서 그 과정이 조금 더 덜 힘들게 그리고 그 결과가 좀 더 달콤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부자TV에 이수빈 대표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좀 공통적으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약간 좀 탈세계화? 약간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중심에 사실 예전 한 3, 40년까지는 계속해서 뭐 신국의 등장, 뭐 중국의 WTO 가입 등등 하면서 전 세계 그런 경제가 함께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도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좀 길게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 놓으시고 시장이 힘든 가운데 또 분석을 더 해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원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